최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은 일에 대한 세 번째 강의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일 에너지에 대한 물리적인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고 수직 강력이나 자기력 같은 경우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로부터 물체가 어떠한 힘을 받아야만 속력이 증가를 하고 또 어떠한 힘을 받으면 속력은 전혀 증가하지 않고 방향만 바뀌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본 최용심 배움터에서 벡터 해석학을 배울 적에 순전히 수학적인 관점에서 이 일을 계산하는 것하고 물리학에서 이 일을 계산하는 것하고 그들 두 방법이 완전히 서로 같다라는 것을 느껴보면서 감상하는 그러한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힘 F가 행한 일에 대한 정의는 F.dr 이렇게 정의가 된 것이 제일 기본입니다. 당연히 적분을 해가지고 RA 위치로부터 RB 위치로까지 경로를 통하여 질량이면 물체가 이동했다고 했을 때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2분의 1 m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제로의 제곱 그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이때 이 V0는 초기 위치 RA 지점에서의 속력이고 속도가 아니고 속력이 빠르기, 그리고 V라는 것은 나중 위치 RB 지점에서의 빠르기, 속력이 되어지겠다. 이걸로부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거요. 이것 자체를 K로 두고 이것을 K0로 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W와 K와 K0와의 관계를 다시 적으면은 K는 K0 플러스 W 그렇게 되어지죠. 얘를 요리 넘겨버리면은 고로 처음 운동 에너지 K0를 가진 물체에 외력 F가 1W를 해주면은 나중 운동 에너지는 K0 플러스 W가 되어진다. 이때 F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다. 다시 한번 처음 운동 에너지 K0를 가진 물체에 알짜 외력 F 벡터가 작용해서 1W를 했다면은 나중 운동 에너지는 처음 운동 에너지에다가 1W를 더한 것만큼 증가한다. 물론 이 W가 음수가 되어지면은 나중 운동 에너지는 처음 운동 에너지보다 더 작아지죠. 이것을 다시 적으면은 2분의 1 mv제곱은 2분의 1 mv0 제곱 플러스 w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이 식으로부터 속력 v는 루트에서 이렇게 되어지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학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물체의 위치와 속도 또는 물체의 위치와 운동량을 구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고로 일이란 것을 계산을 함으로써 나중 속도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여기서 이 V라는 것은 속도의 크기, 즉 속력으로서 빠르기를 의미를 해요. 여기서 알짜 힘 F를 변위의 평행한 성분과 변위의 수직인 성분으로 분해를 하겠습니다. 이 정의에다가 이것을 집어넣어주면은 W는 인테그랄 F의 평행 플러스 F의 수직 이렇게 되어지고 다트 dr 이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F의 수직 같은 경우는 이 dr 벡터에 수직하기 때문에 서로 다트 시켜줘 봤자 제로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남는 것은 인테그랄 F 평행 다트 dr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과적으로 전체 알짜 힘이 한 1이기 때문에 2분의 1 m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0의 제곱, 즉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여기서 물리 교육적으로도 참 중요해요. 보세요. 물체의 이동 방향은 속도의 방향이고 속도의 방향은 변위의 방향이죠. 물체의 이동 방향에 수직하게 작용된 힘 F 수직이 물체에 해준 일은 0이죠. F 수직 또는 F 퍼펜디큘러가 물체에 해준 일은 제로이기 때문에 F 퍼펜디큘러는 물체의 속력 증가를 못 시켜, 즉 빠르기를 증가시키지 못한다 그 말이죠. 고로
이것을 봤을 적에 물체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아무리 수직하게 이렇게 외력을 가해준다 할지라도 이 수직하게 작용하는 외력은 물체의 속력을 증가시키지 못해요. 다만 그 수직한 힘은 물체의 진행 방향을 굽어지게 할 뿐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자, 물체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 이 상태에서 이 진행 방향의 수직한 외력이 이렇게 작용했어. 물론 이제 물체가 이렇게 가게 되면 수직한 외력은 또 이렇게 되어지겠죠. F 퍼펜디큘러는 다만 물체의 진행 방향을 굽어지게 할 뿐이지 빠르기는 증가시켜 못 증가시켜? 못 증가시켜. 고로 물체의 빠르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은 F 패러렐, 즉 F 평행 그 성분만이 물체의 빠르기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다만 물체의 진행 방향을 굽어지게 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걸로부터 개념적인 그림을 그린다면 물체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 여기에 수직한 힘이 이렇게 작용을 했어. 그러면은 이 수직한 힘은 이 빠르기는 증가시켜 못 시켜? 못 증가시키고 단지 그 물체의 진행 방향을 굽어지게 할 뿐이에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수직한 외력이 이렇게 작용하면은 이 물체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결국은 약간은 이렇게 수직한 경로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되어지겠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 중에서 물체의 진행 방향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외력은 물체의 속력 증가는 전혀 시키지 못하고 다만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을 바꿔줌으로써 물체의 경로가 구부러지게 한다. 이것을 잘 알아두시고, 또 하나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 중에서 물체의 진행 방향, 즉 변이 방향 또는 속도의 방향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외력은 물체의 속력을 변화시킬 수 있다. 고로 물체의 진행 방향, 즉 속도 방향 또는 변이 방향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수직 강력이나 자기력은 물체의 일을 하지 못하므로 물체의 빠르기, 즉 속력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그 말이야. 수직 강력은 물체의 빠르기는 못 변화시킨다 할지라도 물체의 이동 경로를 변화시킨다고 했는데 왜 빛변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는 경로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빛변상에서의 직선으로 나갈까요?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직 강력과 중력의 빗면에 대한 수직성분 mg 코사인 세타가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상태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수직 방향의 전체 합력, 즉 R자 힘이 제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물체에는 수직 방향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대로 직선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실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평판으로 된 바닥이 있습니다. 이 평판과 질량 M인 물체 사이에 마찰력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중력 FG와 수직 강력 라지 M벡터만 작용하고 있을 시 초속도가 V0X라면은 첫 번째 중력 FG가 한 일, 두 번째 수직 강력 N이 한 일, 세 번째 이미 위치 X에서의 속력을 구해보라고 했죠. 봅시다. 중력은 이 물체에 이렇게 작용하고 있죠. 그 다음 수직 강력 라지 N 같은 경우는 물체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수직하게 작용하고 있죠. 이 물체 같은 경우는 이 수직한 방향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이때 X축 방향을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잡을 거야. 그러면 이 물체의 초속도는 V0X 캡 그렇게 되어지죠. 중력이 한 일을 계산해 볼까요? 중력이 하는 일 WG는 인테그랄 중력 FG 다트 dr 이렇게 해. 초기 위치 RA부터 나중 위치 RB까지 그렇게 되어지죠. 초기 위치도 안 나와 있고 나중 위치도 안 나와 있지만 이건 계산할 수 있지요. 왜 그래? 중력 방향은 아래쪽 방향이죠. 그리고 dr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죠. 서로 각도가 90도이죠. 서로 각도가 90도일 때 내적은 제로이기 때문에 중력이 하는 일은 뭐야? 제로야. 그 다음에 수직 강력이 한 일 WN은 인테그랄 수직 강력 N 다트 dr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도 수직 강력은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변이 dr은 오른쪽 방향이기 때문에 서로 90도이기 때문에 내적은 제로이죠. 그리고 임의의 위치 x에서 속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1 에너지 정리를 사용하면 금방 되어지죠. 전체 외력 F가 한 1 W는 인티그랄 F 다트 dr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경우에는 외력이 중력과 수직항력 두 개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제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전체 외력이 하는 일도 제로가 되어지겠다. 즉 이 F가 제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외력이 한 일은 제로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외력은 뭐예요? 전체 외력이요. 전체 외력은 뭐예요? 중력하고 수직항력이죠. 고로 이 W가 전체 외력이 한 일이라면 이것은 뭐하고 같습니까?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결론은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이 제로이기 때문에 구하려고 하는 나중 속력 V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V0 이렇게 되어지죠. V는 속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제거하고 나중 속력 V는 초음 속력 V0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마찰이 없는 이 평면에 질량의 물체가 놓여져 있다. 수평면과 30도 각을 이루는 5N의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적에 5N의 힘이 한 일을 구하시오 그렇게 했어요. 다만 이것을 10m 수평 방향으로 이동시켰을 때 이럴 적에는 어떻게 하느냐, 고등학교 방식하고 대학교 방식으로 다 똑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방식에서는 1 하면은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그렇게 외웠잖아요. 그렇게 외운 것이 엄밀하게 말하면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야.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려고 이번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봅시다. 워크 1W는 F.dr을 처음 위치부터 나중 위치까지 얘가 이동한 경로에 대하여 선적분해 준 거잖아요. F.dr 이것 자체만 놓고 한번 봐봅시다. 자, F.dr 이것은 내적 정의를 사용하여서 다시 적어보면은 F 벡터 크기 dr 벡터 크기 코사인 세타, 이때 코사인 세타는 F 벡터와 dr 벡터의 사이각이다. 이렇게 외웠죠. 여기서 dr 코사인 세타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dr F 벡터 방향 성분이죠. 자, 이것이 F 벡터이고 이것이 dr 벡터라고 해볼까요? 이 F 벡터를 dr의 수직한 성분과 평행한 성분으로 가를 수가 있죠. 이 F 벡터는 dr의 평행한 성분은 이것이 될 것이고 수직한 성분은 이것이 되어지겠죠. 또 한편 dr 벡터를 F 벡터의 수직한 성분과 평행한 성분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dr 벡터의 F 벡터의 평행한 성분은 이것이 되어질 것이고 F 벡터의 수직한 성분은 이것이 되어지겠죠. 밑에 이 빨간 벡터 있죠. 이것은 F 벡터의 dr 방향 성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F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어지죠. 이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적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F 벡터의 dr 벡터 방향 성분은 F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야. 여기서 특히 중요해. F 벡터의 dr 벡터 방향의 성분이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성분이라는 것은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만약에 이 세타가 90도보다 더 커버리면 이 성분은 음수가 나오겠지요. 그 다음 이 dr 벡터 있죠. 이 변이 벡터의 F 벡터 방향 성분은 이것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성분이 dr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어지죠. 고로 F.dr 이것을 내적 정의에 의해서 적으면은 F 벡터의 크기, dr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보는 관점이 두 가지로 나누죠. 자, 첫 번째, F 벡터의 크기 이것은 그대로 적어놓고 dr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dr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는 이 dr 벡터의 F 벡터 방향 성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 있죠. dr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것은 dr 벡터의 f 벡터 방향 성분이다 그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 dr 코사인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를 앞으로 이동시켜 가지고 f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dr, 이것을 해석을 또 어떻게 하느냐, 이쪽 부분만 보면 f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f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서 f 벡터의 dr 방향 성분이 되어지죠. 이럴 적에 dr 벡터의 f 방향 성분이나 f 벡터의 dr 방향 성분은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그것을 염두를 해두는 것이 중요해. 고등학교 때는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요러기 때문에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도 거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클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 그것이 거리라고 해서는 안 되고 성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즉 힘의 크기 곱하기 힘 방향으로의 변이 벡터의 성분, 그렇게 얘기해야 돼. 이를 고등학교 방식으로 계산을 할 적에는 여기 두 번째 관점이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유용합니다. 즉 f.dr이 f 벡터의 dr 방향 성분 곱하기 이동거리의 크기, 즉 절대치 dr 벡터, 이것이 훨씬 문제를 풀 적에는 많이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한번 볼까요? 외력 벡터는 이거야. 이동거리는 0부터 10까지 이렇게 되어졌어. 그러면은 변이 벡터는 여기 있던 것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 변이 벡터가 되어지죠. 수평 방향으로 10m 이동했을 시 5N의 힘이 한 일은 F 벡터의 dr 방향 성분 곱하기 dr 벡터, 이것이 훨씬 많이 쓰이고 더 쉽다겠어. 그러면 이 F 벡터의 이 변이 방향 성분, 이쪽 방향 성분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F 벡터가 이것이고 이것이 변이 방향인데 F 벡터와 변이 방향은 각도가 30도이기 때문에 F 벡터의 변이 방향 성분은 내적 정의에 의해서 5 곱하기 코사인 30도 그렇게 되어지죠. 곱하기 변이 벡터의 크기, 즉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했기 때문에 10 그렇게 적어주면은 답은 50 코사인 30도 그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Another method,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일의 정의는 이것이 제일로 올바른 정의예요. 일 워크는 F.dr 그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F는 이 5N에 대한 크기와 방향을 의미를 하죠. 고로 F.dr이죠. dr 벡터는 3차원 좌표계에서 dx, x캡 플러스 dy, y캡 플러스 dz, z캡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에서는 dr 벡터, 즉 변이 벡터가 x축으로만 이동하잖아요. 고로 얘와 얘는 없죠. 이것과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f 벡터 중에서도 x 성분만 필요하죠. 고로 f의 x의 dx 이렇게 되어진다. 위치 x 초기값은 0, 위치 x 나중값은 10이기 때문에 여기다 10 이렇게 적어놨죠. 고로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f 벡터의 x방향 성분은 이 f 벡터의 x방향 성분은 이게 30도이기 때문에 f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30도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dx 그대로 적어놓고 f 벡터의 크기는 5죠. 5 해놓고 코사인 30도 해놓고 0부터 10까지 dx는 50 코사인 30도가 되어지겠다. 즉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똑같다 그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특별한 경우 일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힘 F가 한 일은 F.dr 이렇게 되진다고 했죠. 이럴 적에 만약에 F 벡터가 상수이다. 즉 말해서 여기에서 F 벡터가 이게 상수 벡터라면은 상수 벡터는 당연히 이 적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F 벡터가 인테그랄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죠. 고로 F 닷드 해놓고 인테그랄 dr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닷드는 무엇과 무엇을 서로 내적시켜 주는 겁니까? F 벡터하고 dr 벡터를 서로 내적시켜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F 벡터하고 이 나머지 것을 내적시켜 준 것이기 때문에 이 닷드 이것이 인테그랄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보십시오. F 벡터하고 이것을 내적시킨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어지죠. 여기서 또 한 가지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dr 벡터가 어떠한 일직선상에서 존재한다. 그래가지고 이 dr 벡터가 dx의
X캡 이렇게만 존재한다. 다시 말해 질량 m 인 물체가 1차원상에서만 움직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2차원 Y와 Z 성분은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이가 1차원상에서만 움직인다면은 이 dr 벡터가 dx, x캡 이렇게 쪼그라든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dr 벡터 대신에 dx, x캡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그러면은 x캡 자체는 상수 벡터죠. 고로 이 x캡 이것을 적분기호 앞으로 끄집어내겠습니다. 그러면은 f 벡터 다트 x캡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f 벡터 다트 x캡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f 벡터 다트 x캡은 뭐예요? f 벡터의 x방향 성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f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것만 남게 되어지죠. 여기서 세타는 무엇과 무엇 사이의 각도요? x방향과 f 벡터 사이의 각도가 되어지죠. 그리고 여기서 이동 거리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이동 거리도 앞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붙어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동 거리. 그러면은 어떤 때 플러스를 택하고 어떤 때 마이너스를 택하느냐. 그건 이 적분의 하항과 상항 값에 의해서 달라지겠죠. 즉 맨 처음에 위치 x 좌표가 x0이고 나중 x 좌표가 x이다. 이럴 적에 만약에 x가 x0보다 크다면은 이런 때는 이동 거리가 플러스가 나올 것이고 x0가 이것보다 더 크다면은 이동 거리가 마이너스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마이너스를 택해야 되겠지요.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마찰이 없는 표면에 질량 m 물체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쪽으로 F1 2N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고 또 이쪽으로 F2 2N이 작용하고 있어. F1과 F2가 서로 합쳐놓으면 제로가 되어지겠죠. 이것의 초속도가 V0 벡터는 10m/s라고 가정합시다. 첫 번째 질문. 이 질량 m이 오른쪽으로 7m 이동했을 시 F1이 한일 W1을 구해보시오. 그렇다면은 얘가 오른쪽으로 7m 이동했을 적에 좌표계를 잡으면은 이쪽을 X축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일은 고등학교식으로 계산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힘이 2N이고 이동 거리도 7m 이동했죠. 그런데 힘의 방향하고 이동 방향하고 같잖아요. 같기 때문에 코사인 0도는 1이기 때문에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대로 해주면 되겠죠. 고로 힘 2 곱하기 이동거리 7을 하면 14줄이 되겠다. 여러분들이 2를 적분으로 계산하려고 할 때 제일로 크게 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은 이거 보세요. 2를 계산하려다 보면은 다트 dr이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계산을 할 때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 먼저 X축, Y축 이 좌표계가 있어. 이때 오른쪽을 플러스 X방향으로 잡았단 말이야. 그러면은 물체가 처음에는 위치 X는 이코르 1에 있다가 나중에는 위치 X는 이코르 5로 이동했어. 이때 이것의 변이 벡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어지죠. 크기는 4이고 방향은 플러스 X방향이죠.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물체가 처음에는 O 위치에 있다가 나중에는 1 위치로 갔어. 그러면 이것의 변이 벡터 델타 R은 어떻게 됩니까? 크기는 4죠. 방향은 마이너스 X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이 벡터는 마이너스 4의 X캡 그렇게 되어진다. 이것 같은 경우는 변이 델타 R 벡터가 플러스 4의 X캡 그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한 것은 잘 이해를 해. 그런데 이를 계산하려고 이쪽 DR 부분을 적분하려다 보면은 혼동하는 학생들이 있어. 이 그림의 변이를 적분을 사용을 해서 변이 벡터를 한번 구해보겠다. 변이나 변이 벡터 둘 다 같은 말이요. 그러면 변이 벡터 델타 R 이것은 적분을 사용해서 구할 적에 미소 변이 DR 벡터를 초기 위치부터 나중 위치까지 다 적분을 해줘야 되겠지요.
dr 벡터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보통은 r 벡터가 x의 x캡 플러스 y의 y캡 플러스 z의 z캡이기 때문에 dr 벡터는 dx의 x캡 플러스 dy의 y캡 플러스 dz의 z캡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1차원밖에 없기 때문에 y 성분하고 z 성분을 없애줘 버리면 남는 것은 dr 벡터는 dx의 x캡 이것만 남죠. 그리고 적분 변수가 드디어 x로 되어졌기 때문에 초기 위치부터 나중 위치까지, 즉 x0부터 x까지 그렇게 해주죠. 이것 이코르 x캡, 이것은 상수 벡터이기 때문에 적분과는 상관이 없죠. 고로 초기 위치가 이것은 x는 이코르 1, 나중 위치가 x는 이코르 5이기 때문에 1부터 5까지 dx의 x캡 이걸 계산을 하게 되어지면 4의 x캡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리고 물체가 여기서 이렇게 갔을 적에는 변이 벡터가 마이너스 4의 x캡인데 이것도 적분으로 계산을 해보자. 자, 이 경우에 변이 벡터 델타 r은 당연히 미소 변이 dr을 처음 위치부터 나중 위치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어지겠죠. 즉 처음 위치부터 나중 위치까지의 모든 경로에 걸쳐서 미소 변이 벡터를 다 합쳐주는 것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변이 벡터 델타 r이 되어지겠지요. 이것도 dr 벡터는 여전히 dx의 x캡 플러스 dy의 y캡 플러스 dz의 z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dr 벡터는 이것이 1차원상에 있기 때문에 dx의 x캡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자 초기 위치가 5이고 나중 위치가 1이었죠. 고로 5부터 1까지 dx의 x캡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4의 x캡 이렇게 나오지요. 그런데 이것을 계산할 때에 여러분들이 최첨단으로 하는 오개념이 있어. 그 오개념이 어떤 것이냐면은 자 델타 r을 계산해 보고 싶어. 즉 변이 벡터를 계산해 보고 싶어. 5에 있던 물체가 1로 갔을 적에 이것의 변이를 계산해 보고 싶다. 그때 이렇게 계산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인티그랄 해놓고 dx의 x캡, dy의 y캡, dz의 z캡 여기에서 dx의 x캡만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이것은 얘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dx의 x캡에서 그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이기 때문에 dx의 마이너스 x캡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 그 학생들은 벡터 해석학을 제대로 못 이해하는 학생들이요.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문제가 되었냐면 보세요. 이것은 초기 위치가 5이고 나중 위치가 1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은 5부터 1까지 dx의 마이너스 x캡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앞에 거 계산을 하면은 1 빼기 5 그리고 뒤에 것은 그대로 적어줬죠. 이걸 계산을 하면은 플러스 4의 x캡 그렇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변이가 마이너스 4의 x캡 그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여기에다가 이런 것을 해줘 버리니까 플러스 4의 x캡 그렇게 나오잖아요. 고로 여러분들이 이 벡터 해석학을 해석적으로 계산을 해 나갈 때에는 변이 벡터의 방향을 결정을 해주는 게 이 적분 구간이죠. 변이 벡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이 적분 구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dr 벡터는 무조건 dx의 x캡 플러스 dy의 y캡 플러스 dz의 z캡이에요. 그럴 적에 x축 방향으로 방향이 플러스 x일지 마이너스 x일지는 무엇이 결정해준다? 적분 구간 하한과 상한이 결정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에서 m이 오른쪽으로 7m 이동했을 적에 f2가 한 1, w2를 계산해 봅시다. w2는 초기 위치는 0, 나중 위치는 7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위치는 0, 나중 위치는 7이야. 그리고 이 외력 있죠. F2 같은 경우는 크기는 2이고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잖아요. 고로 여기 이 외력은 마이너스 2의 X캡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DR 있죠. DR은 무조건 DX의 X캡 이렇게 적어준다 그 말이에요. 얘가 이쪽으로 이동했다고 해서 변이를 dx의 마이너스 x캡 이렇게 적어주면 안 된다겠어. 고로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2는 앞으로 끄집어 내놓고 0부터 7까지 dx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4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이 한 1은 플러스 14고 요 힘이 한 1은 마이너스 14고 그러죠. 물론 지금 현재 단위는 줄인데 그것은 생략하고 얘기를 할게요.
방금 문제를 고등학교식 방법으로 풀면은 지금 화면에 있는 것과 같지요. 비교해 보세요. 그 다음 M이 오른쪽으로 7m 이동했을 시 R자 힘이 한 일 W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걸 물어봤죠. R자 힘이라는 것은 얘한테 작용한 모든 힘이 한 일이죠. 고로 R자 힘이 한 일 W는 인테그랄 해놓고 중력, 수직 강력 F1, F2 다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력 적어주고 수직 강력 적어주고 F1은 이쪽으로 플러스 2의 X캡, F2는 이쪽으로 마이너스 2의 X캡, 닷트 DX, X캡 이렇게 해주면 되지죠. 이것을 계산을 해주면은 얘하고 얘하고는 0, 또 얘하고 얘하고도 0이잖아요. 중력과 수직 강력이 지금 평행을 이루고 서로 방향이 반대니까 고로 0을 적분해봐야 0이지요. R자 힘이 한 일은 제로인데 이것은 뭐하고 같다겠습니까? 나중 운동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에너지하고 같다겠잖아요. 고로 이 0은 나중 운동에너지 2분의 1 mv제곱 빼기 처음 운동에너지 2분의 1 mv제곱 제곱 그렇게 되어진다고 배웠지요. 1 에너지 정리해서. 여기에서 네 번째 문제가 m이 오른쪽으로 7m 이동했을 시 물체의 속도 부위를 구해라고 했잖아요. 물체의 속도 부위를 구해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구한 것은 물체의 속도가 아니고 속력이었죠. 여기서 V라는 것은 속도가 아니고 속력이다 그 말이에요. V와 V0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풀면은 V는 플러스 마이너스 V0 이렇게 나오는데 속력은 플러스만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양수만 취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V는 V0이다. 왜? V0가 여기서 양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V는 V0 해놓고 X캡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인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자, 이제는 이 문제를 한번 봅시다. 여기에 비탈면이 있어. 아랫면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고 이 비탈면에는 마찰이 없어요. 질량M의 물체에는 중력하고 수직 강력이 작용하고 있고 외력 F1도 작용하고 있지요. 5N에 해당하는 F1이라는 외력은 질량M의 물체를 오른쪽 방향으로 계속 밀고 있지요. 이때에 이 물체의 맨 처음 위치에서의 초속력이 2m/s라고 합시다. 이 질량M이 비탈면을 3m 움직일 시 F1, 즉 수평 방향으로 밀어주는 5N F1이 한 일은 어떻게 되어질까? 그걸 계산해 봅시다. 자, 이것 같은 경우는 변이의 방향도 직선상이기 때문에 일정하고 또 외력 크기도 일정하기 때문에 F.dr을 계산을 해보면은 F 벡터 코사인 세타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동 거리인데 이동 방향이 좌표축상에서 플러스 방향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면 마이너스 보호를 택한다고 했지요. 이때 여러분들 철저히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면은 F.dx의 x캡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 벡터는 무엇하고 닷트를 시켜준 거냐면은 내가 좌표축상에서 플러스 방향이라고 잡아놓은 그 방향의 단위 벡터와 내적시켜 놓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빗면을 따라서 이쪽 방향이 있죠. 이쪽을 X방향으로 잡을 거야. 플러스 X방향으로. 그리고 이쪽을 원점으로 잡을 거야. Y쪽 방향은 또 이쪽으로 잡겠습니다. 이쪽으로. 이게 Y쪽 방향이야. 이럴 적에 F1이 한 일을 구해보겠습니다. 일단은 5N 이 힘의 이동방향 성분을 구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동방향은 플러스 X축 방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5N은 이쪽 방향 성분을 구하려면은 5N하고 이것하고 서로 내적을 시켜줘야 되겠지요. 5N이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 즉 5N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은 이 수평 방향과는 세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죠. 이것이 지금 무슨 방향입니까? 이동거리 방향이죠. 즉 말해서 이 방향이 이동거리 방향, 즉 변이 방향이다 그 말이야. 미소 변이. 그렇다면은 5N의 이동방향 성분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쪽이 세타이기 때문에 5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해주면 되어지죠. 고로 5N 외력의 이동방향 성분은 5 코사인 세타이므로 M이 비탈면을 3m 움직일 시 F1이 한 일은 F1은 이동방향의 성분 5 코사인 세타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동거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부호를 택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5, 3, 15 코사인 세타 그렇게 되어지고 단위는 줄이죠. 이런 데도 줄을 적어줘야 되는데 지금 안 적고 막 했어. 다 안다라고 가정하고. 방금 풀어본 문제를 오리지널 고등학교 방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여 풀어보면은 위에 적어놓은 것처럼 되어지죠. 얼핏 보기에는 고등학교 것이 더 편할 것 같지만은 고등학교 것은 힘이 변하거나 문제가 복잡해지면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식 방법을 사용을 해요. 방금 풀어본 첫 번째 질문을 오리지널 수식을 사용해서 풀어봅시다. W1은 F1 dx x캡 그렇게 해줘야 되죠. X축 방향은 이쪽 방향이야. F1 벡터가 5N으로 상수 벡터이기 때문에 F1 벡터가 적분기호 밖으로 나올 수 있죠. 고로 F1 벡터 다트 해놓고 이 x캡 있죠. 얘도 상수 벡터니까 바깥으로 나오겠지요. 다만 이 닷대는 F벡터하고 X캡 사이의 닷대이기 때문에 F1 닷대 X캡 해놓고 X축은 처음 위치 0, X축은 나중 위치 3 그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얘의 초기 위치가 원점에 있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F1 다트 X캡은 이것이 F1이고 X캡이 이 방향이므로 F1 다트 X캡은 5 코사인 세타하고 이것은 3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 고로 얘하고 곱하면 15 코사인 세타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M이 비탈면을 3m 따라서 움직일 시 중력이 한 일을 계산해 보라겠어요. 중력 mg의 이동 방향 성분을 한번 구해볼까요? 중력은 아래쪽을 향하는데 이동 방향은 수평면에 대하여 세타만큼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다시 그리면은 중력은 아래쪽을 향하고 이동 거리 방향은 수평면에 대하여 세타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다. 먼저 여기부터 봅시다. 어떤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다. 이 A라는 벡터는 이쪽 방향이고 이쪽 방향 성분이 스몰 a라고 했을 때에 A라는 벡터를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은 B라는 벡터이다. 이 B라는 벡터의 방향은 이쪽 방향인데 이쪽 방향 성분을 스몰 b라고 했을 적에 A 닷 B 벡터가 어떻게 되어진다겠습니까? 이쪽 방향 성분 곱하기 이쪽 방향 성분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중력은 아랫방향이고 그 성분은 mg야. 그리고 이것은 dr 벡터요. 고로 이 중력 벡터하고 변이 방향의 단위 벡터하고 내적을 취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다시 말하면 mg 벡터의 이쪽 방향 성분은 mg 해놓고 코사인 이 각도이기 때문에 90도 플러스 세타죠. 코사인 90도 플러스 세타. 그러면 mg 코사인 90도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mg의 이동 방향 성분을 구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력이 한 일은 mg의 이동 방향 성분인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 해놓고 곱하기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동 거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부호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지요. 고로 곱하기 3을 해주면 이것은 마이너스 3mg 사인 세타 이렇게 되어진다. 방금 푼 문제도 고등학교 방식으로 풀면은 지금 화면에 있는 것과 같이 되어집니다. 참고하세요. 이제 대학교식 방식으로 오리지널 이 수식만 갖고 풀어봅시다. 그러면 중력이 한 일 WG는 인테그랄 FG 닷 dx x캡 그렇게 되어지죠. FG 같은 경우는 중력이기 때문에 mg 벡터 닷 그리고 이 x캡 이렇게 해주고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dx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mg 닷 x캡 이것은 뭐예요? mg의 x방향 성분 아까 mg 코사인 90도 플러스 세타 이것은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라고 했잖아요. 고로 이거 곱하기 0부터 3까지 dx이기 때문에 3 해주면은 마이너스 3mg 사인 세타 그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는 2차원 평면상에서 이러한 경로는 수학적인 수식으로 y는 이코로 2x 플러스 1이라는 경로야. 이 경로를 따라서 F1이라는 외력이 작용하고 있어. 근데 이 외력은 위치마다 다르죠. 즉 xy의 x캡 플러스 y제곱의 y캡 이러한 외력이 작용하고 있어. 또 다른 외력 F2를 받아가지고 이 질량 m의 물체가 이 직선상에서 움직이고 있어.
F1 외력만 받으면은 직선을 벗어나서 움직이겠죠. 그런데 이 외력과 또 다른 외력 F2를 받아가지고 질량 M은 물체가 이 직선, 즉 y는 2x 플러스 1의 직선 경로를 따라 등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했어. 등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문제에서 조건을 걸어줬단 말이야. 이때 자 0,1부터 2,5까지 이동 시 F1이 한 일을 구하시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은 0,1이란 것은 y는 2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뭐예요? 0,1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2,5는 자 1, 2에서 이게 뭐예요? 이게 2,5가 되어지죠. 이럴 적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일을 구하시오. 이쪽 좌표가 2요. 이렇게 나오면은 외력 자체가 상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했던 그 방법으로는 일을 못 계산합니다. 고로 대학교 때 했던 오리지널 방법으로 일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W1, 즉 F1이 한 일 W1은 F1.dr 그렇게 해줘야 되어지죠. 그러면 F1은 이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주고 .dr은 얘가 2차원이기 때문에 dx, x캡 플러스 dy의 y캡 이렇게 적어줬다. 그리고 처음 위치 RA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0,1이고 나중 위치 RB는 2,5고 고로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X성분은 X성분끼리 곱해주죠. 그러면 이것은 XY 해놓고 DX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Y성분은 Y성분끼리 그러면 Y제곱 DY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Y제곱 DY 그렇게 해주는데 이 적분을 배분시켜 주면은 인테그랄 XY DX 플러스 인테그랄 Y제곱 DY 그렇게 되어지죠. 이럴 적에 적분 구간은 이쪽이 x이기 때문에 적분 구간 x좌표는 0부터서 2까지죠. 고로 0부터서 2까지. 그 다음에 이쪽 적분 변수는 y인데 적분 변수 y의 초기 값은 1, 나중 값은 5이기 때문에 1부터서 5까지 그렇게 해주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또 주의하셔야 될 것. 여기서 하는 이 적분은 편적분이 아니에요. 즉 말해서 x로 이것을 적분한다고 했을 적에 y를 상수로 두는 그런 적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적분 할 적에는 적분은 적분일지라도 편적분이었죠. 그때 제가 편적분이란 말을 중적분 할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x가 0부터서 2까지 변하게 되어지면은 여기에서 x와 y 값도 다 같이 이 x 값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이 x 값에 따라서 y는 어떻게 변해? y는 이 직선을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이 직선이 y는 2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여기서 y 값은 x가 변함에 따라서 2x 플러스 1로 변하는 그러한 y 값이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y에다가 2x 플러스 1을 대입을 해줘야 되겠지요. 이것은 y로 적분하는데 y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쓸 거 없고 그러면 이걸 봅시다. y가 2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x와 y를 곱하면은 2x의 제곱 플러스 x 그렇게 되어지죠. 즉 2x의 제곱 플러스 x 해놓고 dx 놔두고 0부터서 2까지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적분을 해주면은 3분의 y의 세제곱에 1부터 5까지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계산을 하게 되어지면은 답은 3분의 146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또 한편으로 더 일반화된 방법으로서 벡터 해석학 배울 적에 일 계산했던 방법이 있잖아요. 모든 변수를 매개변수 t로 바꿔줘 가지고 그 매개변수 t로 적분해줘 가지고 일을 계산한 거. 그 방법으로 해봅시다. 자, another method 또 다른 방법으로 이때의 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이 경로를 통해서 물체가 움직인다고 했죠. 이럴 적에 벡터 해석학을 저하고 공부할 적에 모든 변수를 매개변수 t로 바꿔서 이를 계산했죠. 고로 이러한 경로에 대하여 x를 t라는 매개변수로 두게 되어지면은 y는 2t 플러스 1 그렇게 되어지죠. 왜? y는 2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식으로부터 dx와 dy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쪽 양쪽을 전미분해 보면은 dx는 dt 그렇게 되어지죠. 더 엄밀하게 말하면 dx는 x.d의 dt 그래가지고 x를 t로 미분하면 1이기 때문에 1dt 해서 고로 dx는 dt 그렇게 되어진 것이고 이것으로부터 dy는 뭐예요?
EDT 그렇게 되어지죠. 즉 dy는 EDT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f1이라는 것도 전부 다 매개변수 t 함수로 바꿔줘야 되죠. 고로 x 대신에 t 넣고 y 대신에 et 플러스 2를 여기에다가 넣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f1 벡터는 x 대신에 t 넣었고 y 대신에 et 플러스 1 넣고 x캡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y 대신에 et 플러스 1 넣고 제곱이기 때문에 저거 붙여주고 y캡. 이럴 적에 F1이 한일, W1은 F1.dr 그렇게 되어지는데 2차 원이기 때문에 F1 벡터는 F1의 X의 X캡 플러스 F1의 Y의 Y캡 이렇게 분해될 수가 있죠. 좌표 평면에서. 고로 F1이 이것이고 dr이 dx의 x캡 플러스 dy의 y캡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적을 시켜주면은 F1 x의 dx 플러스 F1 y의 dy 그렇게 되어지죠. 이걸 이제 그대로 적어줘 봅시다. F1의 x는 아까 이것이었죠. 즉 F1은 x성분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여기에다 적어주고 dx는 dt였기 때문에 dt 적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적어주고 F1y는 뭐요? et 플러스 1의 제곱이죠. et 플러스 1의 제곱 해놓고 dy는 edt 고로 edt 이렇게 하였다. 이제 적분 변수가 t이기 때문에 t를 맨 나중에다 끄집어내주고 나머지 다 계산해 주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t는 뭐부터 뭐까지입니까? 여기서 t를 x라고 뒀잖아요. 고로 여기에서 x가 0부터서 2까지 되어졌죠. 좌표가. 그렇기 때문에 적분 변수 t가 0부터서 2까지야. 이것을 계산을 해 주면은 답이 2하고 같이 3분의 146이 나와서 똑같습니다. 마지막 문제로 3차원 상에서 질량 M인 물체가 특정 곡선을 따라서 움직일 적에 그때 힘 F가 한 일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 곡선은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x는 t, y는 t제곱, z는 t 세제곱인 3차원 상의 곡선이래요. 이러한 곡선을 따라서 F1이라는 외력이 x, y의 x캡 플러스 3z가 작용을 하고 있고 동시에 F2라는 외력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러한 외력을 동시에 받는 질량 M인 물체에 t는 이코로 0부터서 1 사이에서 이 F1이 한 일 W1을 구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외력 F1이 해준 일 W1은 공식부터 적어줘 봅시다. W1은 인티그랄 RA부터 RB까지 F1.dr 그렇게 되어지고 RA라는 것은 초기 위치, RB는 나중 위치, dr은 변이긴 변이일지라도 이 곡선을 따르는 변이지요. F1이 한 일 W1을 구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그것의 경로죠. 그런데 경로가 이렇게 주어졌죠. 이것을 위치 벡터로 나타내야 되죠. 그러면 위치 벡터 R은 X의 X캡 플러스 Y의 Y캡 플러스 Z의 Z캡인데 X, Y, Z를 각자 여기에 대입해 주면은 T의 X캡 플러스 T제곱의 Y캡 플러스 T 세제곱의 Z캡 그렇게 되어지죠. 이러한 위치 벡터로부터 변이를 구하려면은 양쪽을 전미분을 지어주면 되죠. 고로 dr이란 것은 이쪽을 전미분을 취하면은 dt의 x캡 또 et dt의 y캡 이것은 3t의 제곱 dt의 z캡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이 변이 벡터이기 때문에 x캡 앞에 붙어져 있는 이것이 dx가 되어지고 y캡 앞에 붙어져 있는 이것이 dy가 되어지고 z캡 앞에 붙어져 있는 이것이 dz가 되어지죠. 이제는 F1이 한 일을 구해보자. F1이 한 일 W1은 인티그랄 처음 위치 RA부터 나중 위치 RB까지 F1.dr 그렇게 해주면 되어지죠. 그런데 F1 벡터 즉 이것이 이렇게 표시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것은 f의 x의 dx 플러스 f의 y의 dy 플러스 f의 z dz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f의 x는 뭐야? 이 식으로부터 xy이죠. 그런데 x가 t이고 y가 t제곱이기 때문에 xy는 t세제곱이 되어지죠. 이쪽은 z캡 앞에 있기 때문에 fz는 3이 되어지죠. 고로 이것을 계산을 할 적에 fy 성분은 없기 때문에 얘는 날아가고
f의 x 이것은 t 제곱에다가 dx는 dt 그렇게 되어졌죠. 고로 t 세제곱에 dt 그 다음에 플러스 fz는 뭐야 3이죠. 3 해놓고 dz는 3t의 제곱에 dt 3t의 제곱에 dt 그렇게 되어진다. 그리고 적분 변수는 t이기 때문에 t가 0부터서 1까지죠. 고로 0부터서 1까지 이걸 계산을 해주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고로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4분의 13이 나온다. 추가적인 문제로 만약 t는 이코로 0일 때 질량 m 속력이 0이고 t는 이코로 1일 때 질량 m 속력이 2m/s라면은 F2가 한일 W2는 어떻게 될 것인가? F2 형태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정의로서는 F2가 한일 W2를 구할 수 없죠. 그런데 일 에너지 정의로부터 간접적으로 구할 수는 있다. 여기에 작용하는 전체 외력은 F1과 F2이기 때문에 전체 외력이 한일 W1과 W2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인 델타 K와 같다. 델타 K는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그렇게 했죠. 그런데 처음 운동 에너지는 T는 이코로 0일 때 속력이 0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날아가고 남는 것은 이것만 남았기 때문에 구하려고 하는 것은 W2, F2가 한일, 고로 W2는 이거 그대로 적어 주는데 속도 V가 2m/s라고 했기 때문에 V 대신에 2 대입했다. 그리고 얘를 요리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W1. 그러면 이것이 EM이고 마이너스 적어주고 W1이 4분의 13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 이 전체의 줄 단위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